웅어회와 장어앤드 이종수. 얼마 전 금요일이었다. 오래전부터 웅어회를 먹으러 가자고 했던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일과를 마치고 오라는 곳으로 향했다. 횡주산성 인근이었고 음식점은 D라는 곳이었다. 약속 시간에 늦어 헐레벌떡 도착하니 세 분이 먼저 앉아 계셨다. 내비게이션 없이는 찾기 어려울 만큼 외진 곳이었다. 실록이 우거진 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식당이었다. 안에는 드문드문 손님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웅어회를 주문했다. 약주 한 잔을 곁들이며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시골에 사시는 네 분이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하신 자리였다. 현역 시절 고향 쪽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 지역의 지리와 향토 음식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었다. 웅어는 회기성 어종으로 산란을 위해 5월에서 8월 사이 강하구의 갈대숲이 무성한 곳을 찾아든다. 그래서 위어 갈대어류라고도 불린다. 속설에는 전어는 쌍놈이고 웅어는 양반이라는 말이 전해올 만큼 임금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귀한 어종이었다. 살이 두툼하고 씹히는 맛이 일품이었다. 야채와 버무린 웅어회를 된장에 찍어 먹는 방식이었는데 초장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구수한 된장이 더 잘 어울렸다. 자리가 파한 뒤 일행은 차를 몰아 인근의 원조 국수집으로 이동했다. 9시쯤 되었는데도 식당 안은 무척 붐볐다. 메뉴는 단 두 가지, 비빔국수와 잔치국수였으며 가격은 4,000원이었다. 주문하자마자 음식이 나왔고 허기진 배를 허겁지겁 채웠다. 원조라는 이름을 단 국수집 하나가 거의 기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선배 말로는 고향 능곡 쪽에도 웅어 횟집이 있는데 워낙 혼잡한 것이 흠이라고 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요즘은 행주나루에서도 웅어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유명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이 웅어를 다루며 붙인 제목이 그 많던 웅어는 어디로 갔을까? 였을 정도다. 웅어 박물관을 행주나루 쪽에 건립하자는 제안이 나올 만큼 웅어는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물고기이기도 하다. 한강 웅어 외에 낙동강 웅어도 있다고 한다. 나중에 혹시나 싶어 식당에 문의해 보았다. 철이 지났는데도 웅어회를 먹을 수 있나요? 돌아온 답은 뜻밖이었다. 일정량의 횟감을 항상 보관해 두기 때문에 언제든 웅어회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장어. 장어는 민물장어와 파다장어로 나뉜다. 얼마 전 강화 쪽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저녁 자리가 장어집이었다. 오두돈대라는 이름의 식당이었고 제대로 된 파다장어가 나왔다. 장어촌으로 유명한 곳으로는 강화의 더리미 마을이 있다.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사이에 형성된 집단촌으로 장어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양념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두 가지로 즐길 수 있는데 양념구이는 금방 맛에 질리기 쉬우므로 처음에는 생구이로 먹다가 마무리에 양념구이로 끝내는 것이 좋다. 행주산성 쪽에도 장어로 이름난 식당들이 곳곳에 있다. 한 지인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자리에서 먹은 장어는 정말 일품이었는데 이후 개인적으로 찾아갔을 때는 그 맛을 다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아는 사람의 손길이 더해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일 것이다. 아산 인주면에도 장어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다. 워낙 고가인데다 보양식으로 이름이 높아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이 장어다. 파주 쪽에는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장어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것으로 유명하다. 반대편에는 편안하게 서빙을 받으며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 선뜻 들어서기 어렵다. 간혹 노량진에 가면 뼈를 발라내고 손질까지 해주는 장어집에서 장어를 사다가 집에서 프라이팬에 구워 먹기도 한다. 다만 요즘은 양식 장어가 대부분이어서 자연산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양식 과정에서 항생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장어 애호가들이 꺼리기도 한다. 장어 부위 중 보양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것은 꼬리 부분이라고 한다. 실제로 장어는 통발에 들어갈 때 머리를 먼저 넣고 나올 때는 꼬리를 더듬이처럼 사용해 출구를 찾아 빠져나온다. 힘 좋은 꼬리가 정력에 좋다는 속설은 바로 이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다 식품 중 스태미나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어종이 장어다. 가을이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만 밑바다를 헤엄쳐가는 장어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강장식품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지난 15일 고향에서 1박 2일 장어잡이 체험을 했다. 바다에서는 주낙이나 통발로 장어를 잡는다. 장어 통발은 직경 13cm, 길이 40cm 정도의 원통형으로 한쪽은 막혀있고 반대쪽에는 깔때기 모양의 마개를 끼워 장어가 들어오도록 유도한다. 멸치를 미끼로 넣으면 준비 끝이다. 예전에는 대나무로 통발을 엮었지만 지금은 플라스틱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어부들은 통발 50개 묶음을 한 틀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두 틀이었다. 장어는 야행성이라 밤에 주로 활동한다. 통발 속 멸치 냄새에 이끌려 들어간 장어는 나오는 구멍을 찾지 못하고 갇히게 된다. 어부들은 밤에 통발을 바다에 던진 뒤 4시간마다 걷어 올린다. 4시간이 지나면 장어가 스스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전날 놓은 통발을 거들어 이른 아침 배를 탔다.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았지만 얼마나 잡혔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다. 첫 통발을 들어 올리자 터덕터덕 장어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붕장어뿐 아니라 꼼장어 먹장어도 올라왔다.
통발에 들어가지 못한 고동과 불가사리는 겉에 달라붙은 채 배 위로 올라오기도 했다. 아침 식사 시간 살아있는 장어를 숯불에 구우니 별미가 따로 없었다. 반주로 곁들인 소주 한 잔과 함께한 장어구이. 그 무엇도 부러울 것 없는 순간이었다. 짧지만 알찬 1박 2일 어부 체험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웅어회와 장어에 관해 살펴보았다. 5-6월만 즐길 수 있는 웅어회는 착심을 하고 찾거나 맛보지 않는 한 쉽게 구하거나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장어는 여러 가지로 많은 지역에서 먹을거리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쉽게 찾을 수 있고 즐길 수 있지만 워낙 고가에서 자주 맛보는 것도 만만치 않다. 항상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보양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필요한 부분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음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이 아닐 수 없다.